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명인에서 입시센터 맡고 있습니다.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다들 좀 무거운 마음이 아닐까. 사실 제가 지금 같은 동병상련 입장이라서 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이고요. 일단 12월 13일 날에 그 수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그 성균관대학교나 또 고려대 계열적 합형 같은 경우 발표했거든요. 발표했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날짜보다 일찍 발표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도 고3 학부모인데 학생들이 전화가 이제 제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갑자기 아침 일찍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조발이 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발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조발이 뭐냐? 그러니까 조기 발표. 애들은 다 준말을 쓰기 때문에 다 조기 발표라 그래서 붙었으니까 전화 왔겠죠. 그래서 다행히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거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합격을 접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아마 여기 또 아버님들이 여기 오시고 학생들도 왔는데, 오시게 된 이유는 이제 아마 실제로 이제 수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수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우리 애는 처음부터 정시, 아니면 이제 수능 날에 수능 날의 풍경은 어머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자 우리나라 수능은 오전 8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그 제2외국어까지 마치게 되면은 5시 45분에 마칩니다. 마치게 되면 이제 저도 고3 학부모니까 수능 끝나는 날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애들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나오면 이제 아들이 왼종일 정말 거기서 온갖 기를 다 쏟고 나오죠. 그런데 애들 표정은 다 밝아요.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은 바깥에서 정말 약간 비도 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앞에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하나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표정이 다 밝으니까 시험을 잘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겪으셨겠지만 그날 밤에 이제 EBS에서 정답 발표하고 이제 국어를 채점하다가 이제 애가 수험표를 던지고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고 그날 밤은 이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죠. 시험을 잘 본, 평상시보다 잘 본 고3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가 희한한 게 우리 애들이 그 다음날 학교를 다녀오면 다 표정이 밝아요.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도 못 보고 친구가 다 못 보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나만 못 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폭넓게 잡았는데 의치한약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송파구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는 편이거든요. 송파구 학생들은 제 친구도 여기 많이 살기도 하고 제가 또 송파구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상당히 명문고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제 보은고등학교는 자사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고가 또 정신여고랑 잠실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과중인 잠신고등학교도 있고, 또 남녀공학 중에서 아주 일반고인데 공부를 잘하는 영동일고도 있고, 그리고 또 배명도 있고, 제 친구가 이제 배명고등학교 나왔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상당히 유수한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송파구 학생들이 또 학구열이 높은 편이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인 점을 하나만 짚어보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재수생하고 고등학생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재수종합반에도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재수종합반에 있는 학생 중에서 반수생들은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재수한 애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다가 이게 문제 패턴이 갑자기 바뀌니까 순간 당황해서, 재수생들도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생각보다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시험을 못 본 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반수생들이 시험을 잘 보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는 뜻하지 않게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의대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의대 총 정원이
예, 3,016명이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총괄 의대 정원은 정원 내는 4,48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작년에 3,016명하고 또 그 의대 2학년 학생들, 예과 학생들까지 그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한 절반이 훌쩍 넘거든요. 걔네들은 수시로 들어가도 수능에 상당히 평상시부터 훈련해가지고 의대 간 애들이라, 예, 훈련해서 의대를 간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평상시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 휴학을 하게 된 상황이라 그 친구들이 올해 5월 달에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별로 그렇게 수능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 뭐 아시겠지만 의대생이 1학년에 내 뜻하지 않게 좀 휴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3개월 동안 거의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 주로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여학생들은 주로 쇼핑 그다음 남학생들은 뭐 국내 여행 뭐 이런 거 다니다가 원치 않는 반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그러니까 반수생인데 시험을 잘 본 애들도 많지만 의대 반수생인데 시험을 못 본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멀지 않은, 여기 다리만 건너가면 되는 뭐 한양대 의대를 다닌다거나, 뭐 제 케이스입니다. 한양대 의대를 다니는데 반수를 했어요. 별로 반수하고 싶지 않았던 애예요. 시험을 한양대 의대 갈 정도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양대 의대 재학생이에요. 근데 올해 점수는 한양대 의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은 올해 지원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은 잘 봐서 의대 커트라인에 근접했거나 일부 의대에도 있고 또 의대보다 시험을 약간 못 봐서 서울대, 연대, 고대 통계에는 잡혀 있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원서를 지원할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그 대학교 지원할 때 올해는 12월 31일부터요. 1월 3일까지가 이제 지원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30일부터 3일이니까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마지막 눈치 작전할 때 언제 눈치 작전하냐면은 1월 3일 날, 그리고 또 서울대, 연대, 고대는 또 하필이면 또 몇몇 학교, 건대 포함해서 1월 2일 날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마감 날에 보통 5시나 6시에 마감을 하니까 주로 한 3시 반이나 2시 정도의 원서를 애들이 막판에 넣거든요. 넣을 때 이렇게 현재 의대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의대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애들은 사실상 허수 지원자입니다. 경쟁률이 막 올라가는데 그 경쟁률을 보고 올해 같은 경우 와 경쟁률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여기는 막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경쟁률이 막 올라가는데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이 거기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의대를 다니는 애들이 현실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반과를 넣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다니는 의대 점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냥 상향 지원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좀 3개를 넣게 되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인데 실제로 올해 다군의 인원이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군에 넣을 만한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럼 가군, 나군 2개를 지원하게 될 텐데 이 가군, 나군에서 거의 뭐 최상이든 상이든 중이든 올해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거의 붙는 걸 쓰시고요. 하나 정도는 쓰실 때 좀 약간 마음이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 근거 없는 배짱전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배짱전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경쟁률을 보거나 특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학생들도 가장 많이 보는 보통 우리가 정시가 몇만 명이 지원하냐면요. 정시가 이렇게 46만 명이 시험 봤다고 해서 46만 명이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6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지원을 할 때 애들이 모의 지원을 많이 보는데 그 모의 지원을 보고 지나치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의 지원에 허수 지원을 골라내기가 올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상은 상당히 높게 잡혀져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모의 지원 사이트가 20개 정도 모의 지원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전에 8개였어요. 8개. 8개 모의 지원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8개니까 3개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8개를 지원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지원하겠죠. 근데 20개를 모의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3개를 지원하는데 17개는 사실 지원하지 않을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간 허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반수생 중에서 실제로 이 점수 통계는 잡혀 있는데 상향 지원을 감행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의 지원 보고 겁을 먹을 필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라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미에 그 어머님들이 많이 지원하는 모의 지원과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다른 설명하고 좀 다른 게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오늘 제목이 제가 뭡니까 그 셀프 지원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위권층이 두텁다, 뭐 중위권층이 이렇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사실상 실제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실제적인 도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실제로 어떻게 지원할 때 이런 방법이 좋고 이렇게 지원 사이트 쓸 때는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경험치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니까 중간에 약간 너무 힘드시면 조셔도 되는데 끝부분은 조시면 안 돼요. 끝부분은 꼭 들어주셔야 실제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능 분석이고요. 일단 올해 수능 응시자하고 지원자 한번 보게 되면은 대수능 지원자는 52만 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응시자는 46만 명. 그러니까 매년 12%에서 13% 정도 결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애들이 국어 끝나고 집에 가고요. 수학 끝나고 또 집에 가고 한국사 끝나기 전에 집에 가는 거는 진짜 안 되는데 왜냐면 한국사를 반드시 봐야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필수 과목이라서. 이거 안 보면 성적표 안 나오거든요. 12% 정도 매번 결시한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올해 만점자는 11명인데 재학생이 4명이고 졸업생이 7명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꽤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표준 점수 수석은 이거 단대부고 반수인데 단대부고에서 그 당국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이걸 그 뉴스보다 빨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교내 방송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제일 신난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우리 학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뭐 보성고나 영동일고나 보인고나 뭐 정신잠실에서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구과학, 원하고 화학 툴을 해서 올해는 상위권 향방을 국어하고 수학의 만점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탐구가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탐구에서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구과학, 원하고 화학 툴을 해서 표준 점수는 424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 실체점 결과인데 작년에는 국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서 불수능 국어인데 작년에는 150점이었지만 올해는 국어가 쉬워져 가지고 139점이라서 작년과 11점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만점은 1055명으로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148점 표점에서 140점으로 내려갔는데 8점 차이 났고요. 만점자는 1522명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명만 만점이었는데 올해는 1055명이 만점이라서 국어는 상당히 변별력이 크게 악화된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612명이 만점인데 1522명이 만점이라서 저것도 2배 이상 대폭 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 국어하고 수학이 동점자가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국어에서 만약에 등급이 좀 많이 내려가면은 올해는 약간 좀 타격이 좀 크다 말씀드리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어나 수학이나 다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걸 확인할 때 평가원은 확률과 통계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하고 미적분 만점 받았을 때 기하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하지 않는데 저걸 어떻게 아는 거냐면 실제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수능 성적표 확인하는 건데 추정이긴 하지만 몇몇 친구들 보면 보시게 되면은 미적분이 2025 수능에서 만점은 140점인데 확률과 통계가 135점이라서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148점과 137점이니까 11점씩이나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났으나 올해는 확통과 미적이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의 격차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평가원은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미적분하고 확통의 성적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과 중에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과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미적분 선택자를 이과로 부릅니다. 이과가 문과보다 올해도 여전히 유리한 건 맞다. 하지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합부가 작문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4점 차이였는데 올해는 3점 차이라 사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유리한 것도 맞다. 똑같은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중상위 이상의 대학들은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간 이과 쪽은 국어는 만약에 저 점수를 그냥 더하기를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 점수에다가 곱하기 1.2를 한다거나 1.3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이렇습니다. 영어는 보시면 1등급 비율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올라간 건 국어죠. 국어는 4점, 요거 국어 한번 볼게요. 자, 4.07에서 4.37로 1등급 비율이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2, 3, 4, 5등급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등급 비율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국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위권한테는 쉽지 모르지만 중위권은 쉽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국어 1등급 내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39점이 만점이고요. 자, 원점수 만점 139점에다가 마지막에 131점에서 컷이 잘리는데 저게 중요한 게요. 상위권 국어 학생들이 1등급 컷까지 토탈 몇 명이냐면 2150명입니다. 2150명. 자,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저 국어 1등급 내에서 만점하고 1등급 컷의 차이가 8점 차이였고요. 작년에는 대단히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17점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8점 차이가 나서 이래서 대부분의 입시 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 수능의 입결을 참고하기가 좀 곤란하다. 2023 수능과 약간 비슷한 분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만점하고 1등급 점수차가 저렇게 작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상위권 내 변별이 좀 어렵다는 거고요. 상위권 내 국어 과목의 변별력이 대단히 약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촘촘하게 벌어져 있다가 쉽게 말해 뭉개진 거거든요. 뭉개지게 되면은 비슷한 점수가 상당히 많아서 국어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고요. 자, 수학은 이렇습니다. 수학은 보시게 되면은 1, 2등급은 약간 작년보다 줄었고 3, 4등급 약간 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내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표준 점수 140점 만점인데
예, 131점까지가 1등 컷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18,199명. 18,199명까지가 있고 1등급 내 점수 차이는 2023 때는 12점 차이, 작년은 15점 차이로 점점 벌어지다가 올해는 다시 줄어서 9점 차이로 줄어들어서 수학의 변별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아시겠지만 6.22%고 뭐 적당한 비율이라서 자, 영어가 작년 대수능의 4.71%인데 작년에 저 영어가 연세대 고려대 지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자, 영어가 저렇게 4.7%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면 아이들은 지원할 때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실질 환산 점수는 다르지만 보통 1등급, 2등급 간의 격차를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3점씩 깎아요. 1등급, 2등 간의 격차가 3점입니다. 그러니까 3, 6, 9 이런 식으로 깎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의 격차가 5점입니다. 그러면 영어 2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지원을 할 때 기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연대는 어렵겠다. 연대는 5점 차이가 나고 고대는 3점 차이가 나니까 영어 2등급 맞으면 자신도 모르게 무조건 고려대를 지원하게 돼요. 게다가 고려대가 2년 연속 연세대보다 입결이 높았습니다. 대부분 학과에서. 그 왜 입결이 높았을까요? 사실 고려대는 그 2년 전부터 수능 전형을 수능 100%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 100% 전형이 따로 있고 교과 20% 넣는 교과 우수자 수능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명이 넘게 수능 100% 전형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주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고려대는 가군에 있고요. 같은 군에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대 고려대가 같은 군인데 이게 영어 시험을 못 본 애들이 작년에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려대로 다 몰려간 거예요. 인원도 적은데 몰려가니까 커트라인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올해 어떻죠? 올해 6.22%입니다. 게다가 연세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어떻죠? 고려대는 올해는 이과 지원할 때 올해까지는 과학탐구 2과목이 필수입니다. 내년부터는 고려대는 과학탐구를 하든 사회탐구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올해까지는 이과 지원 과학탐구 2개 필수인데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지정 과목 제한이 풀렸습니다.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자의 풀이 연세대가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 영어가 6.2%로 실제로 작년보다 늘었죠. 이렇게 되면 연세대를 지원할 만한 이 집단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연세대를 지원할 때 작년 입결만 보고 안심하고 넣으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연세대는 문과 지원할 때는 사회탐구 과목당 3% 가산점을 주고요. 이과 지원할 때는 과학탐구 과목당 3%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탐구를 선택했을 때 100분위 가산점을 갖다가 다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직접 환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뭐 이렇게 점수를 환산하는 엑셀 파일에 넣거나 또는 모의전을 하게 되면은 다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직접 계산하실 필요 없지만 감안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자 영어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등급 비율은 늘었는데 2등급 비율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2등급 비율의 하락의 의미는 뭐다? 저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중위권 성적대 학생들이 1등급보다 2등급이 좀 많을 텐데 저 2등급 맞은 학생들이 사실상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수시 2월 인원이 중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 있는 학교 있죠. 예를 들면 뭐 홍익대라거나 뭐 세계합 8등급이라거나 두개합 4등급, 두개합 5등급 대 학교들이 중상위 대학에 꽤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못해서 수시 2월, 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26일 날 마감이 되고 27일 정도에 대부분 2월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자, 지금 12월 13일 이후에 실제로 모의 지원 사이트나 엑셀 파일을 통해서 대학교 라인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잡고 난 다음에 반드시 12월 26일 넘어가서요. 27일 날에 수시 2월 이내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되면은 학교마다 뭐 두 명, 세 명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과별로 15명일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 넘게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대 하스는 작년에 융합인문사회학부는 영어 1등급이 작년에 수능 최저라서 80명 넘게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됐습니다. 그런 학과가 많지는 않겠지만 다들 약간씩은 올라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27일 이후로는 대부분의 모의 지원 사이트나 대부분의 엑셀 참고 사이트의 합격선이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3일 날부터 한 20일 사이에 대학교 라인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27일 이후로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라인 잡고 난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학생들이 가장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모의 지원 사이트는 사실 매일 업데이트를 하긴 해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매일 업데이트 하는 거는 모의 지원에 따라 가지고 매일 업데이트 하지만 사실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모의 지원을 보는 입시 전문가, 그 기관의 입시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이걸 점수를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점수를 재조정하는 시간들은 10일부터 26일 사이가 아닙니다. 10일부터 26일 사이가 아니에요. 언제냐면요. 일단 수시 2월 이내에 확정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주로 언제겠어요? 한 27일부터 29일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오늘 송파구니까. 네. 그 1월 3일 날에 마감을 하겠죠? 1월 2일 날 마감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은 네, 원서 마감 3일 전에 집중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1월 3일 날 전에 집중적 업데이트니까 12월 31일부터 1월 1일이겠죠. 그죠? 1월 3일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 3번 보세요. 자, 3번. 제가 오늘 셀프 지원 전략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도 이런 말씀 잘 안 드려요. 자, 그러니까 자, 14일부터 20일 사이에 한번 전체 라인을 잡는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수시 2월 이내에 확정되고 난 다음 28일에서 29일 사이에 한 번 더 확인에 들어간다. 아셨죠? 점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입시기관들이 마감 3일 전에 집중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다. 그러면 총 3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확인을 하면 되지. 12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근 2주일씩이나 남는데 2주일 동안 그 학생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주식이 현황판 보듯이 오늘도 내 배터리가 내려가고 있다. 내 배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왜 배터리가 내려간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배터리는 자 보세요. 13일 날 수시 발표가 나죠. 그 다음에 16일 날 1차 추가 합격 발표가 나요. 19일 날 2차 추가 합격 발표가 나거든요. 21일 날 3차 추합 발표가 나요. 26일 날 마지막 추합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9일 날부터 16일부터 16, 19, 20일 추합 발표 날 때마다 모의 지원하는 애들은 늘지 않을까요? 왜냐면 더 이상 추가 합격의 희망이 사라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의 지원하는 애들이 점점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니 모의 지원할 때 다 적정 대학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향 지원도 하잖아요. 그 하향 지원하는 학생이 늘면 늘수록 자, 배터리는 뭐다? 배터리가 제일 높다는 거는 최초 컷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배터리거든요.
막 9칸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최초 컷하고 거의 근접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가 엄청 내려가 있죠. 배터리가 내려가 있다는 건 최초 컷에서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최초 컷, 최종 컷이 대부분 모의 지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게 모의 지원 때문에 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의 지원의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보다 지나치게 낮다. 그럼 이 모의 지원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7대 1인데 모의 지원 경쟁률은 1.5대 1이에요. 그럼 이 1.5라는 이 표본 집단이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입시 기간을 담당하는 이 사이트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모의 지원만으로 배터리를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전년도 입결, 전전년도 입결, 실제 경쟁률, 올해의 전체 흐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배터리를 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의 지원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다 모의 지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하시면 돼요.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거 영어 점수인데요. 자, 건국대 경희대는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등급도 많겠지만 2등급, 3등급 간의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2와 3의 격차, 3점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도 저 정도는 차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실제로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점수 넣게 되면 총점 환산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비율은 올해도 역시 지구과학하고 생명이 제일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과목은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5, 6천 명대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가장 급격히 늘었고 생활윤리, 생윤사문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표점 최고점 비교해 드리면 실채점이 1과 2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예, 작년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는 표준점수 최고점 같습니다. 자, 생투도 보시게 되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화투는 차이가 커서 8점 차이가 나고 물원 물투는 3점 차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생활윤리입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갔고 윤사 점수를 봤을 때도 10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생윤윤사를 선택한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적분하고 생활윤리하고 윤리와 세상을 선택했다. 근데 시험을 잘 봤다. 예, 그러면 연세대 공대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점 최고점인데 여전히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만점자가 되게 적어요. 표점 최고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자, 생활윤리 85명밖에 만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원이 대단히 많다면 이과 학생들이 긴장해야 되겠죠. 근데 저 인원이 대단히 적잖아요. 저 해당자가 적으니까 윤사 87명인데 사회문화 고득점자는 상당히 많아서 1033명인데 저 안에는 이과 애들도 섞여 있습니다. 올해 사탐 원하는 애들 많고요. 생명하고 지구학은 689, 483 정도. 그래서 인원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인원이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쉬워서 표준 점수가 가장 내려가 있는데 만점자가 2599명입니다. 만약에 화학을 만점이 저렇게 많은데 한 개나 2개 틀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성적표를 받아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100분위가 확 내려가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점자 탐구조합하고 실제 조합 볼게요. 자, 올해 최고 만점자는 지원 화투가 145점 맞아가지고 424점, 총점 424점으로 제가 1등을 했고요. 문과가 한 명 있는데,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제가 만점자 조 왜 보여드리냐면요. 만점자들이 생각보다 평이한 과목들을 별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독특해요. 보면은 지원 물투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물투, 지투, 투 과목 중에서는 물투, 지투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원 지원은 좀 많죠. 화원 지원도 많고 화원 지투도 많아서 저 139점부터 137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조합을 선택한 만점자들이고, 그다음에 사문 동아시아사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문과입니다. 제가 만약에 생윤 윤사를 선택했으면 실제로 점수가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사문 동아시아를 선택해서 좀 낮다 말씀드리고, 자, 이건 실제 우리 조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조합 선택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 물원 지원이 좀 많은 편인데 가장 보편적 조합이 142점이라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생원 G2, 물원 G2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특히 생원 G2는 142점이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투와투나 하투생투한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탐 조합입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자, 생윤사문 146점, 생윤윤사 150점. 그 다음에 사실은 올해 이과생들 중에 가장 많았던 거 사문지구가 이게 많습니다. 사문지구가 141점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높고, 생명하고 만약에 생활윤리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이스한 조합인데 생명 생윤하는데 생윤을 잘 맞았다 그러면 147점이라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예. 자, 사탐론 실제 영향, 지금부터 이제 실제 정시입니다. 자, 사회과학탐구가 47,000명 정도 선택을 해서 정도인데 실제 점수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연세대학교가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장 빨리 발표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오진 않는데 다른 학교보다 제일 먼저 발표했거든요. 실제 올해 저 백분위 변환 표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백분위가 100일 때, 자, 연세대는 작년부터, 고려대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 참 이거 고3이 첫째면 이해 못하실까봐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 합산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해서 나와 있는 성적표에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해서 그냥 수학은 표준 점수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는 표준 점수 곱하기 0.8 하면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탐구는. 그래서 자, 성적표에 뭐라고 나와 있죠?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3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백분위를 보고 우리의 점수의 백분위를 보고 백분위가 만약에 우리 애가 87이다. 그러면 저기에서 87을 찾으시면 돼요. 쉬워요. 그러면 87을 찾으면 사탐이 87이든 과탐이 87이든 87이면은 87이면 62.74가 되는 겁니다. 저래가지고 저기에다가 연세대 환산 방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근데 올해 좀 다른 게 있는 게 이과를 지원할 때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고 문과를 지원할 때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산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그냥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볼게요. 자, 과탐 3% 가산점을 주기도 하지만 사탐도 가산점을 주는데, 자, 이과다. 이과 지원할 때 과탐 3% 가산 줄 때 계산해 볼게요. 생명원이, 자, 41점 맞으면은 백분위가 87이 되고, 그러면 87이니까 변환 표점이 87이면 62.74가 되겠죠. 그죠? 62.74가 되는데, 과탐 한 과목에 3%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62.74에 3%를 곱해서 그걸 갖다가 60.74랑 더하면 최종 점수는 64.62가 나옵니다. 저게 실제 생명의 최종 점수예요. 저기다가 연세대식 환산을 쓰면 되는데 어쨌든 저게 표점 최종 점수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생명원이 41점 맞았을 때 사회문화 41점 맞아가지고 연대 이공계 지원하는 애들은 가산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사탐이니까요. 이과 지원할 때 사탐은 가산점이 없잖아요. 지원은 가능하나 가산점이 없습니다. 자, 가산점이 없는데 41점일 때는 최종 점수가 몇이에요? 백분위가 89니까 찾아보면은 63.43이 됩니다. 89니까. 그냥 찾으시면 돼요. 89. 그 다음에, 자, 43점이면 백분위가 92니까 92 찾아보시면 64.54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자, 근데 44점일 때 백분위 94는 65.52가 되니까, 자, 문과 학생이
생명 41점을 사회문화로 오래 이기려면은 몇 점이 돼야 돼요? 내 사회문화가 44점을 맞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41점 맞은 생명의 가산점을 그냥 가산점 안 받고 이기려면 사회문화를 44점 맞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점수를 넣으면 다 최종 환산 점수가 나온다. 어머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설명회장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수능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 수능 반영 비율 중요하다는 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유튜브 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의 반영 비율이 얼마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얼마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얼마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실전 지원할 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지원할 때는 내가 국어를 좀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좀 잘했어요. 수학의 반응 비율이 높은 데가 찾았어요. 거기 환산을 넣어요. 근데 그런 애가 한둘이겠습니까? 나만 유리한가요? 나만 유리한가요? 그런 유리한 조합을 가진 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정시는 뭐다? 등수입니다. 등수. 20명을 뽑을 때 20등 안에 들어가면 붙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 합격이 20명까지 돌면은 40번 40등 안에만 들어오면 붙는 거잖아요. 그죠? 등수기 때문에 최종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왔을 때 이 과를 지원했을 때 내가 그 등수 안에 들면 붙는 거예요. 맞죠? 붙는 거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 등수를 보면 된다. 모의 지원을 통해서도 보고 또 그 일종의 공교육 사이트에서도 대충 등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볼게요. 자, 정시 모집금 비율 변화입니다. 자, 서영고에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 대비로 볼 때 가군이 약간 늘지만 다군이 있죠. 다군은 서영고에서 어느 학교가 다군으로 넘어갔죠? 네,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군에 인원이 있는 거고요. 상위 10개대에서는 여전히 가군이 많습니다. 가군이 많고 나군은 4,800명대, 다군 857명대인데 다군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유전공과 뭐 성균관대 특히 많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성균관대학교가 훨씬 더 앞섰는데 올해도 중앙대보다는 성균관대가 앞설 거고 게다가 고려대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다군의 학교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 상위 16개대를 보시면 여전히 가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영고가 워낙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계속적인 누적으로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군 6,600명대, 하지만 상위 16개대에 보면 자유전공 엄청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군에 2,341명이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군도 유심히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군은 사실 그냥 지르고 본다는 거였는데 올해는 다군이 학교별로 약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군도 잘 전략을 세우면 추가 합격에 들 수가 있다. 아시겠지만 뭐 중앙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그 추가 합격 인원이 한 1,5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막 가끔 중앙대 경영학과 683번이 뜨잖아요. 그럼 제가 악수합니다. 축하한다. 아니 합격이니까요. 왜냐하면 1,500번까지 도니까 683번이면은 아주 안정적 합격이잖아요. 그럼 제가 축하한다고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게 돕니다. 예. 그래서 추가 합격 번호 같은 경우가 매년 다르긴 하지만 약간 3년, 4년째 계속 비슷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돕니다. 그래서 추합 번호 같은 경우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자,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과 표점 활용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주로 표준 점수하고 탐구만 변환 표점을 활용하고요. 저기 그냥 다 표점을 활용한 학교는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교대, 홍익대는 그냥 표준 점수만 활용하니까 저건 약간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고 대부분의 우리가 좀 선호하는 대학들은 표점 국어 수학, 변환 표준 점수, 탐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정시 입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모의 지원 의존이 상당히 심화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때 균형을 잘 잡으시고 우리가 틀을 잘 잡아야 되는 걸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일 보지 말고 3번
3번. 13일부터 20일 사이에 1번, 그 다음에 27일부터 29일 사이에 1번, 그 다음에 마감 3일 전에 1번, 한 3번 정도 확인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마감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1월 2일에 마감합니다. 마감 날짜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가끔 학생이 점수가 안 나와서 부모님들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아버님이 저한테 되게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하셔가지고 큰일 났다는데 그 뭐가 큰일 났냐고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접수 날짜를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써야 되는 걸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 대학이 마감날 똑같은 1월 3일인 줄 알고 3일에 넣으려고 했다. 눈치 작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월 2일에 마감했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애가 집을 나갔다.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야, 아직 한 개가 남았다. 빨리 학원으로 와서 쌤하고 얘기를 좀 하자. 아버님이 일부러 그랬겠냐. 아버님도 끝까지 한번 보려고 그랬던 건데 빨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빨리 와라. 다행히 그 마지막에 상담은 한 개에 붙었습니다. 예, 94일생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상당히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자, 그래서 마감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의 탐구 반영 비율이 제각각인 것과 변환 표준 점수 방식이 약간 달라진 대학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선택 과목 차이는 줄었지만 현재 그 서울시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라고 공교육에서 연구하신 교사단 모임이 있는데 어제 발표로는 1등급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6% 가까이 될 것이다. 확률과 통계는 4% 정도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라서 미적분 기하가 다 합치면 96%라고 하니까 사실상 확통의 수학 1등급에서 확통이 선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4%. 이과 강사에는 당분간 지속되고요. 올해는 화원의 표점이 급하락되고 생인윤사 표점 급상승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이지만 미적분 사탐 선택자가 약간 이과 침공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 활용법, 정시 선발법, 입시 환경인데, 자, 이 어디 가도 가끔 보실 거잖아요. 정시입결 볼 때 어디가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일단 대학 어디가에 나오는 입결은 물론 이제 몇몇 재수종합반에서는 어디가 입결을 상당히 선호하시는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입결에 주로 나오는 거는 환산점수도 나오지만 백분위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백분위는 위치를 얘기해 주긴 하지만 반영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러프합니다. 대충 이 정도라는 거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컷과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백분위하고요,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옆에 있는데 그 환산 점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안 맞냐면은 학교별로 보면은 뜬금없이 한국사를 제외하거나 어떤 특정 과목을 제외하고 환산점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디가 환산점을 갖다가 너무 이게 안 맞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자세히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떤 과목을 제외했다거나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각 70% 값하고요, 전체 70% 값이 다릅니다. 달라요. 왜 이게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탐구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는, 이거랑 이걸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냥 최종값 100분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이게 작년 입결이지 올해 입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입결은 작년 요강에 의거해서 봐야 됩니다. 올해 바뀌었다면은 환산점도 다르고 백분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황당한 얘기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충원 합격 순위는 최초합을 포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올리다 보니까 20명이면 40번까지 붙었다는 거는
60번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최초 모집 인원, 뒤에 40이라 써 있으면은 20 더하기 40에서 60번까지 붙었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맞는데 가끔 최초합을 포함해서 올려놓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어머님들은 뭐야 20, 40이니까 60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 학교는 뒤에 40이 앞에 20명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럼 20명밖에 안 붙은 거예요. 그죠? 추가 학교.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오해하시면은 큰일 난다 말씀드리고. 자, 요거 하나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학생 있죠. 시험을 되게 잘 봤죠. 올해 학생이에요. 올해 학생입니다. 네. 상당히 잘 봤죠? 자, 보시면은, 예, 수학을 한 개 틀렸어요. 그죠? 수학을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는데, 자, 이게 보시면 보통 어머님들이 이거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영역별 내점수 나오고, 그리고 대학별 한산 점수를 내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 저겁니다. 위치를 보세요. 위치가 0.07%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측 점수가 저 점수면은 올해 예측 점수 다음에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저 옆에 누적 백분위가 0.몇 %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사실은 점수보다 뭘 보시는 게 좋냐면 현재 대학별 환산 누적 백분위로 봤을 때 내가 몇 점 몇 %에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작년도 입결에 해당되는 점수만 보시지 말고 작년도 점수 입결에서 해당되는 퍼센트가 몇 %까지가 끊겼는가. 그래서 어디 위치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돼 있죠. 저게 뭐 어머님들 많이 보시는 엑셀 프로그램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0.07%가 똑같잖아요. 똑같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되게 헷갈리시는 게 이게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거거든요.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를 입시기관들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하거나 몰아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일부 이 A 사이트하고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하고 이상하게 최종 환산 점수가 달라요. 그 어머니들 되게 당황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환산 점수는 달라도 위치를 파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28일이 넘어가면 다 점수가 똑같아져요. 왜냐면 대학별 변환 표점이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A 사이트 점수랑 B 사이트 점수가 다르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위치 파악만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기 보면 0.1씩 차이, 0.01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선발 방법 변화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자, 정시 모집 변화입니다. 의대입니다. 인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군의 의대가 대폭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하대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인데 다군에서 가군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하대학교는 작년 경쟁률 대비 올해의 경쟁률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 가군의 쟁쟁한 빅5 대학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인하대학교는 저기서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이다. 조선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다. 그 다음에 충남대가 또 가군에서 나군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의대의 군이 약간 움직였고요. 전형법에서 카톨릭대가 인적성 면접에서 면접을 약간 퍼센트를 따로 넣었기 때문에 약간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림대도 약간 바꿨고, 수능 지정과목 폐지는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폐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도 약간 환산점, 강원대, 경상북대 가산점이나 약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 얘가 지금 2번 써놨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성균관대가 제일 큰 변화입니다. A유형, B유형이 있기 때문에 A유형, B유형이 약간 국어의 퍼센트가 좀 다르고 탐구의 퍼센트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다른 유형이니까 수학은 똑같습니다. 영어 똑같은데 국어하고 탐구의 비중이 다르니까 어떤 유형은 유리한지는 뭐 알아서 선택이 되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한양대학교도 보시게 되면은 수학의 비중이 35에서 40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의 비중이 좀 늘었다 보시면 되고, 단국대 천안의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 비중이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모집이나 증가는 뒤에 있으니까 한 번 더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늘었습니다.
가군에서 는 학교입니다. 성대 40명, 인하대 24명, 가천대 25, 동아대 15, 그 다음에 건양대 2명인데 성균관대, 인하대, 가천대가 수도권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할 거고, 그 다음에 나군의 아주대학교 대폭 늘었습니다. 40명 늘었고, 그러니까 전체 의대가 몇 명 늘었냐면요, 작년에 비해서 331명이 늘었고요. 여기에서 지역 인재 전형 정시가 139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송파구에 있는 학생들이 낼 만한 그거는 200명이 채 안 될 텐데, 하지만 조금 있다가 200명이 넘겠죠. 수시 2월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200명이 넘어는 갈 겁니다. 하지만 전체 의대 정시 인원이 엄청나게 는 건 아닙니다. 331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못 내는 전형이 몇 명? 139명. 그건 지역 애들만 낼 수 있다. 나머지를 우리가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늘긴 늘었으니까 이건 왜냐면 일부러 여기 송파구잖아요. 그래서 지역인재 제외 지역인재 빼고 지금 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군의 한양대가 큰 변화죠. 한양대가 인원을 제일 많이 뽑는 의대 중에 한 명인데, 하나인데 한양대가 16명이 줄었기 때문에 저건 좀 상당히 애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화여대 5명 빠지고 중대 3명 빠졌습니다. 계명대 4명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대 선발 방법에서 면접 보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월 달부터 1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면접을 종종 많이 보게 되는데, 저 중에서 제일 힘든 면접이 뭐냐면요, 솔직히 다른 학교는 시험을 잘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수능을 잘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애들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면접은 저기 있는 1월 14일 날 내년에 보는 연세대학교 면접입니다. 연세대학교 면접이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서 MMI 면접도 보는 데다가 재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 저게 약간 수학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게 1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때 애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아니 수능을 잘 봤는데 그래서 연세대를 가려고 하는데, 게다가 올해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동점자가 많잖아요. 동점자가 많지 않습니까? 고득점 동점자가 아주 많은데 한 개 틀린 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면접 볼 때 이 10% 면접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 이게 많아지면 그 다음으로 어떤 대학교로 몰려갈 것 같습니까? 약속이 나는 듯이 전부 다 카톨릭대로 몰려가겠죠. 지금의 순서는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 순서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면접 부담스러운 애들은 가톨릭대, 성균관대로 대거 몰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가톨릭대나 성균관대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까지 또 생각을 하죠. 그럼 애들이 매일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접수하기 전까지 매일 이 생각을 반복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카톨릭대 성대에 몰려가니까 그렇다면 나는 고려대로 가야겠다. 고대의대 가서 붙자. 이 생각하는 애들이 또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카톨릭대 성대로 가야겠다. 이런 뻔한 고민을 밤낮 없이 앞으로 2주일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저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일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매일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번의 끝을 내자 말씀드렸죠. 한 번 보고 수시월대에서 한 번 보고 마감에 한 번 보고 3번 만에 차라리 결정을 지는 게 낫다. 예전에 그 2022학년도죠. 그때 서초구에 있는 재수종합반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괴로운 상황이 터졌다는 거예요. 4개 틀린 애가 있는데 2022학년도가 이 통합형 수능의 첫 번째 해라서 이게 배치 기간의 배치표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첫 해에는 배치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4개 틀렸는데 국어가 2개 틀리고 생명 2가 2개 틀렸어요. 근데 얘가 재수행이에요. 그래서 삼수를 하면 안 되고 생으로 재수하기 때문에 재수하기는 싫고, 근데 4개 틀린 게 잘한 거는 같은데 모의 지원 사이트 들어가니까 자기가 30등을 했더래요. 그때 서울대 의대가 3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모의 지원 사이트에 30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수생이니까 입시를 경험해 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다. 선생님, 이게 서울대 의대니까 모의 지원 사이트에 30명에 30등인데 서울대 의대는 이거 모의 지원 안 하는 애들도 많지 않겠냐. 맞습니다.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의 지원은 내가 남의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남이 나의 정보도 보거든요. 내 점수를 남에게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만천하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의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 30등이 아닐 것 같다. 훨씬 뒤에 등수일 것 같다는 거예요. 모의 지원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네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근데 그래서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서울대 의대는 꼭 넣고 싶은데 한번 꼭 넣어봤으면 좋겠다. 평생 소원이다. 소원이면 어떻게 넣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서울대 의대를 넣기로 했어요, 그냥. 아니, 그날 결정을 했어요. 서울대를 넣기로 하고 다른 군에서 붙을 때를 찾아봤어요. 다른 군에서 확실하게 연대를 넣어보자니까 아, 연세대는 면접 때문에 떨려서 못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의대를 넣었어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고대의대 붙고 네, 서울대 의대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2022학년도. 아마 걔가 꼴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겁을 먹었으니까요. 다들 겁을 먹으니까 다들 겁을 먹을 때는 자, 하나에서 욕망을 줄이고요. 다른 군에서 욕망을 줄이고 하나를 지르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군 조합에서 한번 질러볼 만한데 제일 위험한 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수험생들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실수냐면은 이게 욕망 조절이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 자, 대학교가 상위 대학이에요. 높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높은 대학 낮은 학과. 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학교를 본다는 거죠. 그죠? 학교가 중요하다. 높은 대학 낮은 학과. 근데 낮은 대학 좀 점수가 낮은 대학 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쓰냐면은 낮은 대학 높은 학과를 쓰고 싶어요. 낮은 대학 높은 학과 쓰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요? 높은 대학 낮은 학과, 낮은 대학 높은 학과. 리스크는 같아집니다. 아니, 리스크가 같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보다 점수가 높아요. 점수가 높아.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보다 점수가 높다니까요. 그래서 한양대 신소재는 떨어지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에서 가군, 나군, 다군 할 때 욕망의 조합을 하나를 줄이신다고 할 때는 그냥 낮은 대학, 낮은 학과를 써서 확실하게 붙는 걸 하나 쓰시고 차라리 한쪽을 확실하게 지르세요.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높은 대학, 낮은 학과, 낮은 대학, 높은 학과는 어떻게 된다? 둘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의대 선발 방법 보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네 아시겠지만 네 인문에서 지정하고 폐지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죠? 경희대 한의대가 작년에는 확률과 통계 사탐이 지정이었지만 지정 과목을 폐지해 버렸기 때문에 자 지정 과목이 폐지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경희대 인문 한의대 또 이과 학생들이 또 대거 네, 반영 비율 변경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가산점은 가천대 가산점 폐지, 뭐 동신대 예, 수학 미적분 기할 때 가산점 부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대, 군의동이 있습니다. 충남대가 가군으로 옮겼고 충북대 약학 재학이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도 수능 반영 방법에서 모집군 변경이 중요한데 충남대가 가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저 수의대가 사실 뭐 수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의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의대는 사실 수시보다 정시로 가기가 훨씬 쉬워요. 수시가 어렵죠. 수시는 서울에 서울대하고 건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수의대는 또
내리내리 그냥 수의대 일관성 있게 노력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수의대는 연세대, 공대 정도의 중상위 이상의 학과랑 커트라인이 비슷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하고 수의대 다른 군을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잘 따져봤을 때 만약에 확실하게 하나를 붙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강원대 수의대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경북대 수의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수의대도 조심하셔야 될 게 지방거점 국립대 중에서 왜 경북대나 전북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경북대 수의대는 원래 커트라인이 높고요. 전북대 수의대는 왜 커트라인이 들쭉날쭉 하냐면은 의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3수생이나 4수생들이 후보 선택지로 전북대 수의대를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3수나 4수생들이 겁난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무서울 정도로 하향 지원을 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향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지원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의점을 보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허수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점수가 왜 여기 이 대학을 왜 지원해?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3수나 4수생들은 실제로 지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실패를 겪다 보니까 그냥 확실한 뭔가를 하나를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대학이다 말씀드리고. 자, 의학계열 모집군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있으니까 넘기고요. 주요대 정시 모집군 변화 짧게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다군에 신설된 학과 있고요. 건국대학교 가군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다군 학부대학은 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 뭐 동국대 약간 군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가기대, 가나에서 가나다루, 가나에서 가나다니까 다군에 다 신설이 됐고, 서울 시립대도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군이 생각보다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다군을 조금 더 이제는 전략적 포인트로 삼으셔야 된다.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대 정시 변화. 자, 서울대학교 신설된 과가 있죠. 광역 일반입니다. 36명,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일반 10명 신설됐고, 그 다음에 서울대 자유전공 올해 입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서울대 자유전공이 첨단 융합학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공에서 선택학과가 늘었다는 거죠. 첨단 융합. 그렇게 되면은 자유전공의 입결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연세대 수학탐구 지정과목 폐지했기 때문에 뭐 통합변화편점수 아실 거고, 가산점, 그 다음에 첨단 컴퓨팅학과 아시죠? 컴퓨터과학하고 인공지능 합친 학과입니다. 저거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국제캠 15명 신설됐습니다. 국제캠은 아시겠지만 분교가 아니기 때문에 송도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대 학부대학. 뭐 최상위 대학 중에서 다군에다가 딱 그냥 저걸 박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부대학 다군 일반 18명, 교과서 18명은 상당히 추합이 꽤 많이 돌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일반 26, 교과서 12. 자, 올해까지는 과탐 필수 지정이고 내년에 폐지한다. 자, 성대 자유전공 가군 110명, 양자정보학 10명이고요. 자, 올해 글로벌 경영학과 드디어 다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간판학과 다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에너지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간판학과가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고려대, 성대, 고려 학부대학하고 성균관대 간판학과 장학금 많이 주는 학과들이 다 다군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이 치열할 거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또 자전이 또 넘어갔어요.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학부가 한양대 자유전공입니다. 다군에 60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강대도 넘어갔으니까 사실 저렇게 되면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다 다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군의 추가 합격이 어디가 많이 돌 것인가, 저건 눈치 작전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다군의 마지막 날 쓰는 애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말씀드리고. 자, 중앙대 창의ICT 공과대학 전공 개방형 다군 150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인문사범대학 가산점 따로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통합 다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가군에 신설한 국제 캠퍼스인데 54명, 자유전공학부 국제 캠퍼스입니다. 수원 캠퍼스 신설됐고, 한국외대 경영학과에 이어서 유형 1 자유전공 또 다군에 있기 때문에 다군의 상위권 11개 대학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군의 학과들이 다 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서울시립대 자유종합부 가군 16명인데 인원이 적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서울시립대 조심해야 될 거,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거지 과목당 한 과목 선택했을 때 가산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 좀 체계가 다르다 말씀드리고, 자, 건국대, 자, KU 자유종합부 가군 60명, 자, 공과대 자유전공 건대도 다군 60명이 있고요. 수능 반영 비율이 언어가 센 데가 있고 수리가 센 데가 있는데 뭐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자,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69명, 뭐 자연계열 60명이니까 또 대거 많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간판학과가 또 넘어갔습니다. 경찰행정학과가 넘어갔습니다. 나군에서 다군 넘어갔기 때문에 적과는 다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찰 간부 후보생의 85%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그럼 나머지 15%가 전국에 있는 경찰행정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과는 좀 특수학과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고, 숙명여대 첨단공학부 신설됐고 자유전공학부 나군 신설입니다. 자, 국민대 자유전공 가군 300명인데 미래융합 166, 미래융합 197, 미래융합 65명도 신설됐고, 숭실대학교도 다군에 자유전공 인문자연 신설됐기 때문에 다군에 그냥 거의 자유전공 일색인데, 저게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많이 돌기도 하겠지만 약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에서 작년에 세종대학교 유형2에 계열형 그 모집 있잖아요. 모집이 상당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리고 입시 기간이 전수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점수가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군별 경쟁률을 다군 넣을 때는 가급적이면 마지막 날에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날에 미리 넣으시는 건 다군은 좀 위험해요. 올해는 다군 넣을 때는 좀 눈치 작전을 하시라고 저는. 제가 눈치 작전을 권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군은 좀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보통 내 점수대로 넣을 자유전공이나 다군의 대학을 한 4개나 5개를 뽑고 난 다음에 그 5개만 유심하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원래 다군이 아닌데 수시에서 2월 했을 때 다군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열이 없으면 다군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열, 저게 바로 작년에 계열형이잖아요. 계열형 모집인데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인문사회계열, 자연생명 IT계열 저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대입니다. 여대,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 가군 210명, 첨단 분야 나군 51명이고, 저렇게 자유전공이 생겼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학과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유전공이 증원됐다기보다는 다른 학과 인원을 뺀 거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전공 예약제 학과는 인원이 대폭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여대 자유전공학부 126명, 그 다음에 덕성여대 자유전공학부 100명, AI 신약학과 15명. 저 신약이라는 게 들어가면 저건 무조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 그리고 생명공학도 앞에 의생명공학이 들어가면 수시나 정시나 갑자기 급격히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모의 지원할 때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런 포인트입니다. 어느 대학이 너무 과가 많아서 이과하고 금방금방 과를 바꿔도 될 것 같다. 그냥 학교 말씀드릴게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요, 비슷비슷한 걸 배우는 학과들이 너댓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의 지원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다가 막판에 바꾸기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이 잘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사학과가 지나치게 많은 대학은 모의지원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의지원에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학과는 인원이 적은 학과예요. 잘 안 맞습니다. 인원이 적은 학과는 생각해 보세요. 7명밖에 안 뽑는데 모의지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세 명만 점수가 높은 애가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학과, 그 다음에 유사학과가 많은 대학은 약간 모의지원 할 때 모의지원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자, 동덕여대 자율전공학부 신설했고 자연정보 융합부도 신설했다 말씀드리고. 자, 이건 사례 탐구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 사례예요. 예,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국어를 잘하는 이과 최상위권이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국어를 상당히 고득점을, 작년에 150점이 만점이었는데 142점도 100분이 100인데, 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100분위가 100인데 어떤 애는 표준 점수가 150점이고 쟤는 어떻게 142점이 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성적표를, 수능 성적표를 꼼꼼히 안 보시잖아요. 근데 수능 성적 밑에 보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자, 수능 성적표는 저렇게 나오는데 100분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 100은 진짜 100이 아니에요. 99.5도 100이 나오고요. 99.6도 100이고 99.7도 100이고 99.8도 100이고 99.9도 100이고 100.0도 100이에요. 자, 100분위의 그 성적표는 반올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6월달, 9월달 수능 성적표에는 소수점이 없었지만 올해 3월달이나 4월달이나 7월달이나 그동안 보면은 학력평가 성적표는 100분위가 저렇게 안 나왔잖아요. 97.25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는 소수점이 나오지만 수능 성적표는 소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00분위 100이라고 하더라도 100분위 100이 아니에요. 그냥 100분위 100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국어하고 수학을 100분위를 활용을 안 하잖아요. 아니 100분위 100인데 142점이 있어요. 100분위 100인데 150점이 있어요. 근데 둘 다 100분위 100이니까 점수를 같이 쳐주면 얼마나 억울한 애들이 많이 양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단지 탐구 과목만 지나치게 과목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애들이 발생할까 봐. 왜냐하면 누구는 2개 풀렸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100분위가 95인데 누구는 그날따라 이 과목에 만점이 많아가지고 2개밖에 안 틀렸는데 100분위가 87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를 잘하니까 최상위권인데 연대학대는 최초합했고 서울대 상공과 최초합했는데 동대 의대는 예비 20번 이후였지만 상영지원에서 끝까지 보다가 작년 27번까지 추합해서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갔어요. 의외로 의대 안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상공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수리과학부나 이런 쪽은 의외로 의대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의대 버리고 서울대 간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의 케이스는 어머님들이 이걸 넣을 때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 서울대 지역 균형에 보면은 공학 계열이 광역으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균형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전형에는 저게 없어요. 올해는 학부대학이 있지만 저 공학 계열 그 광역, 공학 광역인데 저 광역은 6개 학과를 선택 보장합니다.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 전기정보 이런 인기학과를 2학년 때 선택을 보장해줘요. 근데 얘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웬만한 의대 정도로 점수가 높잖아요. 컴공갈 점수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하고 계획을 짰죠. 아, 서울대 컴공은 점수가 안 되니까 컴퓨터공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자유전공을 쓰는 건데 자유전공도 점수가 안 돼요. 근데 어떡하냐. 근데 얘가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충청도권 자사고 친구인데 내신이 2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은 수능이 8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가 20, 그 다음에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시로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이 60, 그 다음에 이쪽 교과 종합평가가 40이잖아요. 40인데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조금 나기 시작했지만 크게 안 나서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갈 수 있는 방법은 공과대학 광역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과대학 광역으로 썼고 수능 점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대 의대는 충청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됐고요. 최초합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공학과를 최초합하고 네, 당연히 서울대 지역균형 공학결로 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은 특히 이런 케이스가 많고 그 다음에 수학 만점자 근데 등급이 4, 8이라 가지고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가 영어 2등급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고대를 가겠습니다 이랬지만 합산 점수 해보니까 연세대학교가 가능해서 연세대 물리학과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고는 서울대 정시 직윤 첨단 융합 썼지만 되기가 어려운 점수라서 점수가 저 정도 점수는 안 나와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졌고요. 다구는 성균관대 에너지 썼는데 예비 169번 떴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284번까지 추합이 돌았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은 했지만 연세대 물리학과 갔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국영수 골고루 우수한 인문 최상위권인데 뭐 아시겠지만 연대 심리학 최추합 작년에 연세대학교 문과가 펑크 아닌 펑크라서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에는 보통은 막 4, 50번대 애들이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최초합한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심리학은 최초합하고 중앙대 경영은 뭐 당연히 붙었고요. 작년에 1571번까지 추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한 인문 최상위권이고요. 이 친구가 좀 재밌었는데 재생이었고요. 이게 반수생이 아니고 재생이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세대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은 좀 위험하다고 봐서 경제학을 썼고 진학사는 4칸 정도 떴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은 점수 공개 사이트 들어가서 자신의 점수를 공개했었거든요. 좀 놀라운 건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점수를 공개했는데 예비번호가 48번이 떴거든요. 그 점수는 접수하고 난 다음에 공개한 거라서 학생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특별히 접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최초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커뮤니티 사이트의 점수 공개가 제가 뭐 특정 커뮤니티를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커뮤니티 사이의 점수 공개가 그렇게 성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48번이 떴는데 최초합을 했어요. 이건 접수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자신의 점수를 거기다 올린 거라서 사실 좀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도 의아하거든요. 서울대 윤리교육은 불합, 중앙대 경영은 당연히 합격했다. 자, 그 다음에 문과의 이과침공 사이트입니다. 중위권 학생인데요. 국어가 5등급을 맞아서 이제 국어 5등급 맞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좌절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지만 수학을 잘 봤지 않습니까? 수학을 잘 봐서 100분의 95 2등급이었고요. 탐구도 생윤사험을 해서 생윤사험은 잘 봤어요. 정도면. 국어에 비하면 상당히 잘 봤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은 예비 40번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4번까지밖에 추합이 안 돌았습니다. 성신여대 AI-융합 최초합인데 왜냐하면 성신여대 AI-융합이 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과인데 이과로 교차 지원한 거예요. 국어가 10, 수학이 35, 그 다음에 영어가 30, 탐구가 25라서 국어가 5등급인데 자 반영 비율을 따질 땐 저렇게 극단적인 비율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 과목을 지나치게 못 봤죠. 그럴 땐 저런 걸 찾아내는 게 맞아요. 근데 뭐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조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저렇게 우리의 성적이 와 이거 진짜 극단적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럴 땐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가지고 저걸 찾아내서 성실의 A영업 최초합했고
그다음 광운대 정보융합도 예비 2번 떴는데 작년에 70번까지 돌았기 때문에 안정적 추합. 그래서 성신여대하고 광운대를 거꾸로 문과인데 이과침공을 해서 붙은 케이스. 국어를 못 본 문과, 수학을 잘 본 문과입니다. 그런 케이스 있었고, 자 그다음에 보통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다들 올해는 지원하지 말자고 하는데 올해는 지원하지 말자고 하죠. 그만두자. 올해는 지원하지 말고 바로 직행하자 이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게 이제 자신의 수능 성적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보다 잘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보죠. 학기말고사 보죠. 학교 행사 다 뛰어요. 게다가 심지어 3학년 1학기인데 동아리까지 챙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수능 공부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재수생에 비하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들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반드시 올해 이 중에서 시험을 아무리 못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재수를 하고 싶어도요. 일단 학교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올해 무조건 지원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지원을 해서 한 개 정도는 질러보세요. 올해 대학 안 가더라도 지르는 거죠. 2개 정도는 붙을 대학을 써요. 반대로 하셔도 돼요. 1개는 붙는 대학 쓰고 2개를 질러도 돼요. 어차피 올해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1개 정도를 컴퓨터 화면에서 축하합니다를 눈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2개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도 눈으로 봐야 돼요. 보게 되면은 이때 내가 이 점수로 이 대학은 질렀는데 떨어지는구나. 이 점수로 이 대학은 붙는구나. 이게 실체적으로 눈으로 직접 수험생이 확인하죠. 이랬을 때 얘가 고3에서 진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 성적표를 어디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바로 재수 선행반 들어가는 건 저는 진짜 반대인 게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고3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입시를 안 와본 거예요. 내년에 또 고3이에요. 입시를 온전히 경험하고 등록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성공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아닌데요. 국어를 2등급 맞고요. 수학을 3등급 맞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갖다가 2등급 맞아서 근데 물리원을 걔는 수학 가형 때였는데 지금부터 5년 전 친구인데 수학 가형은 그냥 딱 3등급 초반 정도 맞아가지고 애매한 맞고 물리를 100분 60이 떠가지고 4등급을 맞았어요. 4등 끝선을 맞았어요. 그때는 문과 이과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이과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게 문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과는 이과, 문과기 때문에 못 넘어가니까 물리가 4등급이 딱 떠버리니까 어디가 뜨냐면은 송파구 잠실역에 송파구청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달려야 그 대학이 나와요. 서산의 한서대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인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서산의 한서대가 나온다. 어떡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그냥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2개를 붙는 대학을 가르쳐주고 1개를 떨어진 대학을 가르쳐줄 거니까 넣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등록하지 말고 재수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1년 동안 노력을 해서요. 자기 집에서 상당히 멀린. 우린 서울이니까 어디든 가깝지만 그 친구는 집이 경기도였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분당권 학생인데 강남역에 있는 학원을 제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아마 그 학원은 그 친구가 그렇게 성적이 오른 줄 몰랐나 봐요. 제가 볼 때 정말 아주 기록적으로 성적을 올렸는데요. 거진다 100분이 99를 맞아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작년에 제 성적을 선생님이 아시니까 저는 셋 다 최초합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군의 그때 경북대 의대, 나군의 한림대 의대, 다군의 순천향대 의대도 붙을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다군도 최초합하고 싶어요. 다군의 대구 가톨릭대 의대를 써서 셋 다 붙고 한림대 의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에서 3등급 초반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은 혹시 반수를 하나 N수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알기 때문에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수학이 6등급이잖아요. 6등급이라서 일단 오래 붙어야 된다. 붙고 난 다음에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는 동양대 스마트 안전, 한남대 기독교는 모든 전공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이거 저희 팀 선생님이 한 건데, 저희 팀 선생님하고 저희 팀 선생님들이 하나 좀 특이할 점은, 저희가 이제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주로 상담을 하지만 중상위권, 중하위권까지 싹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당대 간호학과부터 서울대 간호학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대학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교 자율설계, 중부대학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요. 이 친구는 집이 일산입니다. 일산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일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커트라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중부대학교 자율설계가 자율전공입니다. 그래서 금산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금산 캠퍼스로 저희 팀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금산 캠퍼스 자율설계 전공에 대해서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에 전화해봐야 알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금산 캠퍼스에서 1년만 있으면 고향 캠퍼스로 100% 전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1년만 금산에서 버티다가 2년째 너희 집 앞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중부대학교 합격. 아니 자기 집 앞에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입시상담 하지만 입시상담이 꼭 점수로만 하는 건 아니라서 다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우리 애가 좀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도 없는 게 생각을 좀 달리 가지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진학사에서 상담할 때 식구가 5분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었는데 되게 놀랐어요. 보통 아버님, 어머님이나 학생 정도인데 아버님, 어머님, 학생, 누나, 형 5분이 와서 상담장이 꽉 찼어요. 근데 형은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수학을 100분이 7 맞았어요. 전 성적표 미리 봤죠. 봤는데 다른 것도 뭐 다 만만치가 않아서 얘는 아주 양호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서 이성적으로 대학교가 배치표를 봤는데 배치표에 안 잡혀요. 배치표에 점수가 안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 잡혀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근데 저는 되게 이 식구분들이 오실 때 되게 어두울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 표정들이 다 밝은 거예요. 특히 학생은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고 아버님, 어머님들까지 표정이 다 밝고 아버님은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는 취업이 잘 된 학과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죠. 4년제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지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버님이 다행히 수도권은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시름 났지만 제가 전국 8돌 다 뒤졌거든요. 뒤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2개를 찍었습니다. 대구에 대구대학교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천연자원학과라고 있어요. 천연자원학과가 한약학과입니다. 천연자원학과 한약학과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유원대라고 있습니다. 유원대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소방방재학과는 졸업하게 되면 소방관리기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취업이 다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유원대를 얘기하는 순간 강원도에 있거든요. 갑자기 이 군대 제대한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안 돼요. 그랬더니 왜 안 돼가? 선생님 저희 부대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 내가 부대보다 더 들어간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아이의 그 장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얘는 재수를 안 한대잖니. 재수를 안 한다고 못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표는 없었지만 유원대 소방방재학과하고 그 다음에 대구대 천연자원학과를 동시 합격해서 아버님이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둘 중에 과를 선택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방방재학과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을 너무 이렇게 괴롭게만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국 취업 인원에서 베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국에서 추합위는 탑9입니다. 탑9이면 중앙대가 1571명으로 1등을 차지해요. 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856명, 전자전기 748명, 홍대 경영 678명, 성균관대 반도체 544명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이 340명이고 성균관대 에너지, 성균관대가 그러니까 2개나 있습니다. 2개나. 올해 그러니까 상당히 뭐 다군에서 거의 다 연대 자율융합만 나군이고 싹 다 다군이잖아요. 다군에서 상당히 많은 추합이 돌 걸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고 천천히 한번 누지작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예, 좀 중요한 걸 좀 하겠습니다. 요건 좀 건너뛸게요. 자, 요게 좀 한 5분 정도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지원 합격 예측 프로그램 활용 팁입니다. 자, 요게 뭐 제가 특정사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2사라면 다 아실 거예요. 예, 그 제2사고요. 그 제2사인데 제2사 보면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보시면은 최초 합격에서 이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를 칸수가 좀 바뀌는 건데요. 보시면은 요 사이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특히 너무 지나치게 배터리만 보지 마시고요. 한 2-3개 정도 사이트를 다 보시는 게 좀 나을 수 있는데, 모의 지원해보고 그냥 여기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공교육 1:1 상담이 있고 또 가끔 담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에 센 진학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적중률이 높습니다. 의외로. 나중에 보면은 적중률이 그 사교육 사이트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센 진학, 어디가 셈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가끔 전화도 아마 상담을 공교육에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 보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센 진학 프로그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로 센을 쓸 건데 센 진학 프로그램 다 갖고 계시거든요. 갖고 계시면 전년도 입결하고 올해 수능 분부를 활용해가지고 위치를 잡는 데는 사교육 사이트 못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써주셔가지고 상담해 주신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서 위치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모의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교육에서 갖지 못하는 공교육 통계가 따로 있어요. 물론 저희도 통계를 취합하고 수집하지만 공교육 통계가 더 많기 때문에 의외로 전년도 입결 통계는 공교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건 유예인데 둘 다 학원이 없는 데죠. 학원이 없는 데인데 요거는 모의 지원을 많이 하지는 않죠, 이 사이트가. 하지만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전년도 입결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 분석을 보시면 어떤 친구가 보시게 되면 내 점수가 550.2인데 저기 보시게 되면 내 위치가 3.65%다. 그런데 저기 3.65%인데 올해 예상 퍼센트는 4.04 정도 된다 그러면 저 환산 점수 550과 549보다 저 위치 있죠. 3.65하고 4.04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4.8%니까 저렇게 되면 저 학생은 실제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하고 예상 입결 보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 혹시 다른 엑셀에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그 위치가 거의 한 2개 이상의 위치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붙을 확률은 한 80% 70%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 지원하실 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지성장입니다. 예, 지성장인데 많이들 쓰시죠. 이게 왜 제가 지성장 보여드리려면은 개인이 만든 건 맞는데 우리가 보통 정시가 16만 명 넘게 지원을 할 때 이걸 엑셀 프로그램을 유료든 무료든 다운로드 받는 분들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2사가 실제 유료 결제율이 13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니까 실제로 저게 정확하다 아니다에 떠나서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펑크도 모의 지원 때문에 정보가 왜곡이 돼서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2개 정도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이 보는 분들은 3가지 보지만 일단은 첫 번째
학교에서 하는 센진학 프로그램을 쓰시는 선생님이 있거나 뭐 구청이나 공교육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가급적 첫 번째로 그걸 첫 번째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뭐 이 지성장이나 아니면 뭐 제이사나 유사 같은 데서 전년도끼리나 모의전사를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요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안정지원, 녹색이 안정지원인데 저 안정지원 뽑을 때 적정점수, 예상점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적정점수가 최초 컷이고요. 예상점수가 최종 컷일 텐데 뭐 다른데 진학사도 최초 컷, 최종 컷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색깔별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녹색으로 안정을 먼저 좀 잡고 다른 걸 고려해서 다른 데도 다 안정이 뜨게 되면은 일단 가나 다군에서 하나 정도 안정을 먼저 잡을 때 먼저 안정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몇 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자, 최초 컷, 최종 컷 적정 예상 점수에서 단순하게 평균 내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하고 저점을 좀 눈여겨보셔서 이 고점하고 저점의 기간별 차이를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모의지원은 일비하지 말고 수시 이후의 업데이트를 좀 주목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의지원 경쟁률이 전년도 실경쟁률이 있죠. 거기에 충분하다면 이 배터리는 주로 모의지원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지원이 실경쟁보다 실제 너무 낮으면 배터리는 모의지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판단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지원은 늘 그냥 선거할 때 출구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니까 그 생각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배터리가 6개 떴는데 추가 합격이라고 뜨고요. 5개 떴는데 최초합이라고 뜨면은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시거든요. 이 최초합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최초합인데 이 최초합은 5개지만 이 최초합이라 뜬 데는 추가 합격이 잘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합격 확률은 배터리 6개 추가 합격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최초합 5개는 실제로 추가 합격이 안 돌아가지고 여기서 커트가 멈춘다는 얘기고요. 배터리 6개는 좀 커트가 내려가서 내 성적까지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터리 6개 추가 합격이 배터리 5개 최초합보다 합격 확률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요. 뭐 아버님들이 많이 이해할 모의지원 보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쭉 보는데 한 5일이나 7일 있다 보는데 아니 지난번에 5일 전에 봤던 내 윗점수 등수 애들이 쫙 물밀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실제 합격 점수하고 내 점수 사이의 애들이 되게 촘촘하게 있다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확 빠져나가면 그러면 와 이거 나 그냥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펑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실제 지원 때 대거 왕창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갑작스런 모의지원 펑크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별로 대체할 학과가 좀 많거나 또는 모집 인원이 적거나 하면은 모의지원 적중률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학과가 많거나 모집인이 적은 거는 모의지원이 잘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지원율이 낮은 하위권 성적대 수험생들은 모의지원보다는 차라리 전년도 3개년 입결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이게 경쟁률이 5대1인데 여기 0.7대 1, 1.5대 1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상 모의지원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다. 특히 하위권 대학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챙길 거. 자, 일단 수시는 있고 수능 성적에 따른 유불리를 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27일 뒤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특히 내년도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지금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의대 지원이 아시겠지만 대단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의대 지원 의견이 0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12월까지 이게 확정이 잘 안 되면 의대 지원이 여당의 의견이 0명이고 2017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조정하자는 의견이 좀 강세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다시 3,000명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이들의 의대 지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12월 31일 전에 뉴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심리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실제 의대 지원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똑같이 2,000명이 지원이 된다면 마음 놓고 상향 지원을 하겠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작년 기준 3,000명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상 상향 지원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위축 심리는 자연스럽게 하향 지원을 불러오기 때문에 약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 무전공 학부는 학교별로 다른데요. 제가 여기다가 좀 자세히 써놨지만 무전공 학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되게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무전공 학부는 거의 이 학교의 중상위 이상의 커트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서울대 공과대학과 광역 유형2의 무전공 6개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커트라인이 되게 높았잖아요. 높기 때문에 어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대부분 약간 중상위 이상의 인원은 많지만 커트라인은 최종 컷은 중상위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무작정 거기를 쓰는 거는 약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선택학과가 어디까지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잘 못 잡으시겠걸랑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뒤에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자료집에 송파구에서 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자료집인데요. 47쪽부터 보시면 정시 대학별 합격 예측선이 있습니다. 의대는 워낙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표점합을 제가 좀 넓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경기권 대학까지 망라해서 다 넣었거든요. 입문자에다 따로 넣었으니까 표준점수 합을 주로 보시고 대충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온라인이나 또 오프라인 사이트를 엑셀 프로를 활용해 가지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돌아가셔 가지고 대충 표준점수 합을 보니까 이 정도 라인에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 비율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대교육하고 각사의 실제 그거를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넣고 좀 의미 없는 부분은 별로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집을 한 3-4번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을 가급적 대폭 줄이고 꼭 볼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올해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정시 대비 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최고의 강연을 해주신 이종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